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경기 북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며 합리적 규제 조정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북부 공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낙후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소외됐던 접경 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DMZ 일대 생태관광협력지구를 개발해 평화관광명소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주를 포함한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은 IT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으로 특화하고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는 웹툰과 게임 등 K 콘텐츠 핵심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미군 기지 주둔 등 안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유세 당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이 정도 되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GTX 조기 착공 등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 연결과 서울 연천 고속도로 적극 추진 등도 공약했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낙후된 경기 북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했습니다.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죠. 어떤 기업 유치나 대학 유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게 피부로 와닿잖아요. 이렇게 장에 가봐도 알고, 이렇게 동네 슈퍼에 가봐도 알고, 그런 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절실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회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윤국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소감문을 통해 단순한 정당의 승리를 넘어 변화와 희망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결단이라며 이제는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4호선 연장과 GTX G신설 등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께 약속드린 포천 공약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포천을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며 포천의 새벽은 이미 밝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7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되는데요. 2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 기구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양주시 공용차량 통합관리제 구축이 5분 발언에서 제안됐습니다. 2024 회기연도 결산 승인은 오는 5일 오전 다뤄지며 행정사무감사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주 검준 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와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공정산업을 말하는데요. 양주 검준산단은 섬유 제조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향후 뿌리기술 융복합 등의 유리한 환경을 갖췄고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대규모 폐점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폐점과 임대계약 해지를 결정한 36개 매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별 대규모 실업과 지역 상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27개 임대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마트노조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4일 대통령 공개 편지를 통해 전국 36개 점포가 폐점할 경우 주변 상권까지 33만여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약 10조 원에 달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트노조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유통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유출에 나서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한 9천억 원 역시 회생 과정에서 손실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규모 폐점이나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27개 점포의 경우 회생 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임대료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점포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인근 점포 순환 배치 등으로 인력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고용 보장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얼마 주겠다 이러면서 회사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환 배치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 문 닫는다는데, 다 폐점이라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점 점주들도 홈플러스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재계약서를 주지 않고 1개월 단위 유예계약서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폐점이 확정이 되면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홈플러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점 점주들하고 공식적인 협상이나 대화나 이런 거 없이. 홈플러스는 임대점포 임대료 협상 등 자구 노력을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7월 10일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마트노조와 입점 점주들은 지역사회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부천 상동을 지나는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부천시와 한전 등이 지난 4월 중단했던 공사를 4일부터 본격 재개하면서 주민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 상동 주민들은 부천시와 한전 등이 상의 없이 위치를 변경해 진행하는 공사를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반대 의사를 전달하면서 한 차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한전도 매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부천시 인허가가 다 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일대 주민들에게는 수차례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부천 상동 일대 전력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천시와 한전 등이 협의하에 공사 위치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데다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는 저희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시간 모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농성을 하던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내란 완전 종식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제는 경제와 통합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망가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또한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또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정혜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인천에서는 선거 관련 112 신고 58건이 접수됐습니다. 3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신고는 투표 방해 소란 17건과 교통불편 2건, 오인 신고 등 기타 39건입니다. 이날 남동구 간석동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안내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계도하고 상황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기표 절차에 대한 오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된 경우도 7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상대로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까지 스마트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보다 정확하게 신호를 판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사고 다발 구간의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234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작전역 사거리 등 3개 교차로 주요 지점 11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스마트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2025년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디지털 생일 축하 카드를 발송합니다. 출생 축하 카드는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2025년 도내에서 출생 신고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축하 카드를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축하 카드는 경기 민원24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기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맞춤형 디지털 카드를 제작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야간문화축제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2회에 걸쳐 상상플랫폼 개항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주말에 걸쳐 총 6일간 진행됩니다. 1차는 20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푸드트럭과 드론쇼 등 풍성한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특히 축하 공연에는 장민호와 백이성, 신성과 녹색지대, 허찬미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며 월미도 불꽃쇼와 1883 디제잉 파티, 드론 라이트쇼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1883 상상 플랫폼 야시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일정 등은 1883 상상 플랫폼 야시장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늘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대학 입학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85개 대학이 참가해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 진로진학 교사들이 맞춤형 1:1 컨설팅도 함께 진행합니다. 진로진학 교사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5일 오후 6시부터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